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스타리아 캠핑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경험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타리아 캠핑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스타리아 캠핑카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기 전에 뭐 업체도 방문을 하고 전시회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체크했던 내용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운행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 선정은 업체 선정 이퀄 구조 선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스타리아 캠핑카를 이제 그 제작하는 업체마다 나름대로 이제 주특기 구조들이 있어요. 주특기 구조들이. 근데 뭐 한 개 회사에서 뭐 여러 패턴의 구조를 뭐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 개 회사는 본인들의 주특기의 구조만 계속 이제 생산을 합니다. 생산하기 때문에 업체 선정 이퀄 구조 선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조가 뭐 스타리아 캠핑카든 아니면 다른 캠핑카든 간에 캠핑카를 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봐서 구조입니다. 구조. 왜 그러냐 하면은 나머지 뭐 전기라든가 청수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뭐 새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구조는 변경 불가합니다. 아예 불가능은 아니죠. 아예 불가능하는데 현실적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조를 바꾸려면은 다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개조를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차량을 개조하는 것보다는 품이 제가 봐서는 한 3배 좋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서는 절대로 그 작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저 같으면은 아마 미니멈 3배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겠죠. 예를 들어 개조하는데 뭐 3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나는 죽어도 이 차를 개조해야 되겠다. 캠핑카 몰고 와가지고 기존 차량을 구조 자체가 아예 바꿔달라고 하면 저는 한 9천만 원 요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은 캠핑카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얘기고 캠핑카 구조는 결정되면은 변경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는데 저는 뭐 한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걸렸고 나중에 운영을 해보면서도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 만약에 뭐 스타리아 캠핑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누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스타일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불만족스럽다. 내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용을 못하겠다. 이거지.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 이제 그 스타일마다 캠핑카에 제가 말씀드렸죠. 업체와 구조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나하고 맞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 영상을 쭉 보면서 본인의 그게 맞추셔야 됩니다. 맞춰가지고 결과는 저하고는 당연히 완전히 딴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혈압안이 전혀 문제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형 트럭 캠핑카 트럭 개조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안 맞더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프탑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프탑을. 루프탑 텐트지, 그죠? 자, 그런데, 루프탑 텐트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안 만, 2인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솔캠일 때는 혼자 차박을 하거나, 솔박이라고 할까요? 솔박에서는 루프탑 필요 없습니다. 괜히 돈만 낭비됩니다. 제가 만약에 저 혼자서 차박을 다니거나 내지는 오토 캠핑을 다니면 저는 루프탑 절대로 안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쓸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용 때문입니다. 루프탑 만드는데 보통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루프탑을 안 만든다 그러면은 개조 비용이 1,0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뭐 솔탭이나 혼자서 차량 운행하시는 경우는 루프탑 하는 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프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저러면 100%안 합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라면 뭡니까? 필수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타리아 스타렉스 제가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게 실내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분도 두 분이 주무시기에는 어떤 구조를 만들든 간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뭐 겨우 구겨져서 산다 그러죠. 그죠? 구겨져서 자는 건 모르지만 그런데 루프탑이 딱 만들어지면은 얘기가 180도로 변합니다. 대충 실내 침상을 이제 실내 공간을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보통 이제 더블 베드 사이즈 정도의 이제 침상이 나옵니다. 더블 베드 사이즈 길이가 한 2m에서 2m씩, 그다음에 폭이 140 정도 나옵니다. 그럼 더블 베드 사이즈죠, 그죠? 그래서 더블 베드에 둘이서 주무시면은 자는 건 가능하죠. 자는 건 가능하지만은 그게 하루 이상이 되고 또 거기서 또 생활하다 보면 되게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그 루프탑을 만들면 한 명은 1층, 한 명이 2층에서 자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혼자서 더블 베드를 사용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굴러다녀야 됩니다. 저같이 덩치 큰 사람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인일 때는, 한 명일 때는 루프탑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라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인 이상이라면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루프탑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시죠. 자,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전고입니다, 전고.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루프탑을 올려버리면 왜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갑니다, 차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높이죠. 그죠? 전체 높이죠. 그죠? 바닥에서 루프탑까지 전체 높이는 무조건 2m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만약 2m 10이 넘어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 개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2m 10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하철 주차장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하철 주차장 높이가 보면은 최소 2m 10은 넘습니다. 최소. 2m 10에서 뭐 2m 만 20, 한 5까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 주차장이.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옛날 구건물들은 이제 낮습니다. 그 요즘 건물은 조금 높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뭐 내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 구건물로 들어갈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조건 2m 10 안에 맞추시는 이게 스타리아 캠핑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뭐 자동 세차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닝만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 세차기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 부분을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모르고. 두 가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루프탑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하체, 즉, 쇼바죠. 쇼바. 쇼바 보강하면 차체가 올라갑니다. 차체가, 뭐, 대충 한 5cm 이상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cm 이상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루프탑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전시장이나 내지 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2m 10 안에 딱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하체를 딱 보강해버리면 5cm 착 올라가면 2m 10이 아니라 2m 15 되지, 그죠? 그러려면 뭡니까? 지하주차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m 10 넘어가면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2m 15 넘으면 저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부수어 먹을 확률이 30%는 됩니다. 들어갔는데 우지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견적이 이제 루프탑이 손상됐다가 뭐 견적이 그냥 제가 무슨 1,000만 원 일어날 겁니다. 아마. 차를 아예 못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레임이 뒤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 보강하기 전에 높이가 총 그래도 뭐야 됩니까? 2m 5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업체 방문해 보십시오. 2m 5 안에 들어가는 차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m 10 빠듯하거나 오히려 넘어버립니다. 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짐을 실을 때하고 짐 없을 때하고 다릅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짐을 거의 빼고 다닐 때가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짐을 웬만하면 제가 비워버립니다. 연비도 좀 아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토 캠핑을 할지 차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따라 여행을 할지 모르잖아요. 콘도 갈지. 그때에 따라 이제 차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비워놓습니다. 그게 일이 쉬워요. 그럼 짐이 없으면은 뭡니까? 가치가 또 왕창 올라갑니다. 그래서 짐을 왕창 실었을 때는 2m 10 미만인데 짐을 빼버리니까 2m 5가 될 수가 있어요. 2m 15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하체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차가 텅 비었을 때 뭡니까? 2m 1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없다 그래도 왜 그러냐? 스타리아 사면 안 되죠. 스타리아. 왜냐하면 스타리아를 사는
이후에 100%는 뭐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려고 샀는데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스타리아 사 말고 카운티나 딴 거 사야죠. 그렇잖아요. 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루프탑 텐트는 크게 뭡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거는 뭐 본인이 뭐 해달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동입니다. 전동 아닌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동으로 만들기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는. 왜냐하면 여기다가 뭡니까? 그 리니어 모터 하나 딱 달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저라면 이건 절대로 안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 반드시 사주식으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삼각형으로 되는 거하고 이렇게 사주식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실내 공간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주식은 보면 여기든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제 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그만한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둘이서 뭡니까 밥 먹거나 커피 마실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근데 삼각형으로 된 거는 거의 못 앉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못 앉아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바로 누워야 돼요. 그 정말 자는 순간 이후에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사주식으로 앉아가지고 이거 보면 이 루프탑에서 이렇게 바깥 보는 경치가 의외로 좋습니다. 의외로. 왜냐면 높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뭐 강가에 세워놓고 루프탑에 올라가지고 경치 보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사주식이라고 그러죠. 내규퉁이가 다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죠? 제 얼굴이 가려가지고 되게 불편하네요. 다음번에 얼굴을 위치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다 쓸까요? 그 다음에 루프탑을 올리는 방식이 이제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자동이 아니라 전동이죠, 그죠? 전동. 당연히 전동이 낫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올려보면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올리는 거 거의 뭐 무리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안에 스프링 있고 이래도. 그래서 전동으로 되면 스위치 누르면 징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요즘 보면은 전동이 대세죠. 그죠? 요즘은. 왜냐면 수동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전동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동은 높이가 높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프탑 선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무조건 이게 뭡니까? 전체 높이가 2m 10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전동은 이 높이가 높습니다. 이게 2m 10 안에 들어가려면 왜 되냐면, 루프탑 전체 높이가 제가 봤을 때는 5cm 정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5cm 높이 안에다가 전동 시스템을 넣는 거는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면은 요즘 나오는 이제 전동 루프탑이 과연 이 전체가 하체 보강하고 짐 빼고 했을 때 2m 10 안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스럽습니다. 의구심이 많이 납니다.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거의 불가능 확률이 제가 80%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2m씩 그 하체 보강을 하고 다시 하체 보강을 안 했을 경우에 2m 5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봤을 때 2m 5 안에 안 들어가면은 이거 하체 보강하고 짐 빼고 하면 분명히 2m씩 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이 한 30% 정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돈을 최소 아무리 뭐 루프탑 전도까지 옵션 넣고 이러면은 아무리 제가 봐서는 못해도 새 차인 경우에 뭐 총 비용이 8천만 원 분명히 넘어가거든요. 그 8천만 원 내고 장만했는데 못 쓰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하나만 해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를 영상을 본 가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업체를 만나서 상담하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면은 본인들이 못 맞추거든요. 못 맞추기 때문에 불리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꾼들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루프탑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차의 뒤에서 보겠습니다. 뒤에서 차를 뒤에서 보면은 차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차고 짱구가 돼버렸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뒤가 보면은 이제 트렁크를 열리면은 차가 이렇게 이제 됐겠죠, 그죠? 공간이. 자, 여기 보면은 스타리아 제가 적어놨는데 수치를 이 총이 실내의 총 높이 실내 바닥에서 전체 높이는 얼마인가 뭐 130 정도 됩니다. 1300mm로 할게요. 1300mm입니다. 1300인데 보통 보면 이제 침상을 만들고 침상 하부 공간에는 수납 공간이고 그 다음에 상부 공간이 침상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높이죠. 이 높이가 90cm는 돼야 됩니다. 다시 900mm는 돼야 돼요. 900mm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분들이고, 뭔 모르겠습니다. 85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키가 1m 81이에요. 81인데, 90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이렇게 천장에 닿습니다. 이게 천장에 앉아 있으면은. 근데 똑바로 못 있어요. 똑바로 못 있고 약간 꺾구정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천장에 머리가 거의 닿습니다. 근데 만약 850 되면 왜 되느냐? 이렇게 못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슷하게 반은 눕듯이. 이건 고문이죠, 그죠, 이거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집사람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제 차가 저 아까 죽자가지고 재보고 왔는데, 제 차가 딱 900이에요. 딱 900. 실제로는 850인데, 루프탑 때문에, 실제로는 850인데, 이게 왜냐면 루프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루프탑 때문에 실제로 실내는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내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 5cm 때문에 겨우 900이 돼요. 겨우 900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만약에 사수 못하면 왜 되느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천장이 닿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은 문제가 없죠.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안전키가 저 같은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비교하면 거의
거의 이 정도 차이 나요. 한 20cm 정도 차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집사람만 앉아 있으면은 위에 뭐 한 20cm 빈 공간이 있으니까 넉넉하죠. 근데 만약에 여자분 혼자서 차를 이제 운행하시겠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샀는데 여자분 혼자서 운행하다가 또 뭡니까? 뭐 남자친구가 탈 수도 있고, 뭐 다른 남자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통 보면 업체에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불리하거든요, 이게. 불리합니다. 그냥 팬시하게 만들어요, 팬시하게. 근데 사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가지고 보면. 못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수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빨간 불로 꺼놔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9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에 이제 실질 수납 높이가 400은 넘어야 됩니다. 반드시. 반대가 400은 넘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캠핑 용품들 이게 보면은 캠핑 용품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400 정도로 맞춰진 용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목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 큰 거 말고 작은 거 딱 보면 400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캠핑 용품들의 높이가 400입니다. 그래서 400이 안 된다 이러면은 뭡니까? 캠핑 용품 중에서 못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안에 못 싣는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화목난로를 조그만한 거 하나 샀는데 400이면은 이제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이래 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00이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들어갑니다. 물론 400보다 더 높은 것도 있죠. 페니트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은 웬만한 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 400이 안 되는데 이게 300이래 이래 되면 거의 못 들어갑니다. 거의.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이라고 써놨죠. 제가 왜 실질이라고 적어놨냐면은 이게 실제로 수납 공간을 만들 때 뭡니까? 바닥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뭡니까? 바로 합판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렇게 만들면 왜 되냐? 못 꺼냅니다. 물건이 저 깊숙이 있는데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못 끄집어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왜 됩니까? 또 중요한 게 여기에 수납장은 무조건 뭡니까? 반드시 서랍식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랍식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실내에서 이제 뭡니까 이게 침상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침상이 있으면은 침상을 이렇게 뭡니까 조각조각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꺼낸다는 식으로 뭐 제 차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딱 저는 이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느냐? 대부분 실제로 차를 운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바닥입니다. 침상 바닥이면 여기에다가 뭘 까냐 하면은 대부분 뭡니까 매트를 뭔가 깔게 됐어요. 조금 폭신하고 이런 거 매트를 깔게 되고 그 위에 보통 뭘로 하냐 하면은 뭡니까 전기요를 깝니다. 반드시. 온수 매트가 됐든 전기요를 깝니다. 난방 매트를 반드시 깔아요. 그 위에 뭡니까 요를 깝니다. 그 위에 뭡니까 이불을 깔아놓죠.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그런데 만약에 맨 가운데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뚜껑을 열어야 된다. 이거 다 하거든요. 실제로 당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주문을 할 때 이거 위에서 침상 위에서 이거 저 하는 거 없애버리세요. 그냥. 제일 좋은 건 통째로 합판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 돼 있잖아요. 보통 이제 2열이고 나머지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이 전체를 그냥 합판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두께도 얼마 안 먹고.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뒤에서 이게 위에서 차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자, 자, 이게 2열이죠. 2열 의자를 접어놓은 거고, 그럼 이 전체가 이제 침상이겠죠. 침상인데, 실제로 수납 공간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그 위에서 끄집어내는 거는 무조건 하지 마셔야 돼요. 실제로 저는 첫날만 위에서 끄집어냈고, 시급하고 나는데, 그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위에서 끄집어내면 무조건 뒤에서 꺼내야 돼요. 저 뒤에서 꺼내면 뭐 되느냐. 무조건 뭐, 뒤트렁크 열고 꺼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끄집어내요? 서랍식이 이어야 돼요. 서랍식으로. 서랍식이 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랍이 보면은 여기 높이가 또 있잖아요. 그죠? 서랍이면은 뭡니까? 이게 실제로 바닥이 있으면은 서랍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차 바닥이야. 바닥이면은 이제 서랍이 있는데 서랍 자체가 바닥에 딱 붙어 있지 않잖아요. 이 공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서랍 자체에 또 두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또 한 몇 센치 먹어버립니다. 스타리아의 차의 내부 공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빠듯하기 때문에 1mm 가지고 다퉈야 돼요. 1cm는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오면 딱 40입니다. 400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나중에 한번 그 업체 방문하면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수납 공간에 서랍식이면서 서랍의 높이가 400이 되는지, 그 다음에 침상 위가 900이 나오는지 뭐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 차가 거의 유일합니다. 제가 그때 저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실제로 업체 가가지고 줄자들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다 재봤어요. 재봤는데 이렇게 안 되면 보통 뭐 350, 이게 900이 되려면 이게 350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화목난로가 이제 높이가 400이었거든요. 400이기 때문에 화목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침상의 높이가 반드시 900이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 수납 높이는 400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서랍식이어야 된다. 요 세 가지죠. 그죠?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랍식인데 이 보면은 이제 서랍식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많은 회사들이 서랍을 이제 세 조각을 내놨어요. 이렇게 서랍 세 개가 이제 열도를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고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놓는 게 제일 나아요. 넓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좁은 거 하나, 이렇게 서랍식으로 된 게 베스트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테이블이란 넓은 거 있잖아요. 넓은 물건들을 넣어 다닐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테이블이 한 판으로 나오는 게 많죠. 그거 뭡니까? 이렇게 좁게 새동강 내놓으면 이 테이블 안 들어갑니다. 테이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래에 넣으면 넓은 거는 여기에 넣으면 되고 좁은 거는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뻥 뚫어가지고 한 통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또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물건이 안에서 막 굴러다닙니다. 물건이 테트리스가 잘 안 돼요. 대충 엉성하게 쌓이고 차로 운행하면 물건이 막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도 이거 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아주 쫀쫀하게 들어가면서도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구입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로 스타렉 캠핑카나 스타렉스 캠핑카를 사시려는 분들은 적어가면서 수십 번 돌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귀찮더라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팔리는 스타리아 캠핑카 회사가 있죠. 그죠? 뭐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대박이 났는 게 이제 요렇게 돼 있죠. 구조가 요렇습니다. 루프탑은 안 그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이제 싱크 5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침상이죠. 그죠? 침상.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차를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사요. 지금 현재 판매량 계속 1위에요. 1위인데,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차의 약점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침상이 좁습니다. 이게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실질 공간이 얼마냐면은 140이거든요. 1400이에요. 1400인데, 이게 제가 봐서는 아마, 이 폭이 아마 제가 봐서는 400 정도는 좋게 먹을 것 같아요. 이 폭이. 아무리 못, 400에서 500 살 것 같아요. 400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 1000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거 싱글 사이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도 좁게 느껴질 거예요. 혼자서도. 그래도 혼자는 쓸만한데 문제는 둘이서는 칼 잠자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스타리아 캠핑카를 운행을 해보면은 여자분들이면 모르겠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처럼 이제 덩치가 큰 사람, 남자분들도 키 1m 70 초반인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m 70, 80이 육박하거나 그 넘는 분들은 안에 텅 비어도 이게 잠시 있는 건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그 관짝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대개 화장실을 가십시오. 화장실에 가가지고 샤워 커튼을 치십시오. 샤워 커튼을. 그리고는 욕조에 거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시간 정도 꼭 창고에 있겠다. 근데 근데 뭡니까? 캠핑 가는 거는 즐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관 속에서 즐겨집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비까지 온다, 그럼 밖에 못 나가죠. 그래서 이거 의외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네. 안 오케이, 오붓하고 좋네. 이런데 뭡니까? 한 2, 3일 지나보시면은, 도저히 못 가겠다. 그다음부터 나가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구조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침상이 너무 좁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는 제가 한 이만큼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부 수납 공간이 없다시피 합니다. 여기가 뭡니까? 이게 제가 대충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높이가 얼마인데요, 이게 높이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얼마인데, 그래서 이 차는 보면 서랍식으로 안 해놨어요. 그냥 밑에 그냥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왜냐하면 서랍식으로 하려면 서랍 프레임 구조가 들어가면은 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랍식을 못 하는 거죠. 왜냐 하면은 서랍 높이가 한 20cm밖에 안 나올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텐트나 이런 거는 침상 위에 못 놓습니다.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외부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캠핑카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부짐 넣을 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 놔둘 데가 없어요. 이 차는 짐 놔둘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서랍식이 아니기 때문에 짐을 계속 밑에다가 밀어 넣는 수가 있어요. 밀어 넣으면 안에 짐 못 꺼냅니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짐이 안에서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내용 짐 수납 공간도 너무 적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옆에 이제 싱크장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싱크대도 실제로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의외로 많이 안 들어갈 게 불보듯 뻔해요. 그리고 또 청소통이 또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실내용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면 여름 되면은 뭡니까? 에프킬러 있어야죠. 그 다음에 모기향 있어야죠. 모기향 불 붙이려면 토치 있어야 되죠. 뭐 의자 있어야죠. 뭐 있어야죠. 뭐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식재료도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식재료도. 그리고 뭡니까? 뭐 버너도 있어야 되죠. 코펠도 있어야 되죠. 그릇도 있어야죠. 컵도 있어야 되죠. 커피포트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외로 짐이, 그리고 뭡니까? 레토르트 식품도 있어야 되죠. 뭐 쌈장도 있어야 되죠. 고추장도 있어야 되죠. 식칼도 있어야 되죠. 집게 있어야 돼. 국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봐서 이 차는 이제 혼자서 이제 혼자서 나가가지고 1인용, 제가 봐서 이 차는 그 1인용인데 1인용으로 그냥 1인용 차박 정도입니다. 차박 정도. 1인용으로 그 여자분 혼자서 내지는 남자분 혼자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돌아다니는 정도. 다시 말해서 짐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는 거죠. 거의 최소한도의 뭡니까? 짐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뭐 차를 7, 8천만 원짜리 사놓고 뭐 그것만 쓰게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얼핏 모든 구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색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개도 제대로. 그래서 정말 스타리아 캠핑카가 제가 봐서는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제일 이제 많이 팔리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이번에는 위에서 볼까요? 이번에는 옆에서 보겠습니다. 옆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입니다. 또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여기에 싱크대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석이고, 여기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침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열은 뭡니까? 자, 이 경우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왜 다르냐? 이 경우는 보면은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제 차를 사기 전에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었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차는 대부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그걸 해놨어요. 뭐 무중력 의자를 대부분 제가 상품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접으면은 굉장히 뭡니까 안락하고 푹신한 소파가 되고 표면은 침상이 되는 대부분 그걸로 해놨어요. 대부분 그걸로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 제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두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뭡니까 하부 수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낭비가 너무 심해서 이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여기도 너무 천정고도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캠핑카를 딱 보러 가시면은, 외부 짐은 어디에 넣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텐트는 어디 갖다 놓지? 의자는 어디에 놔두지? 이게 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짐을. 그 다음에 실내 짐을 미리 목록을 쭉 뽑으십시오. 뽑아가지고, 실내 짐의 총 볼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일 좋은 거는 실내 짐과, 그게는 야외 생활용 짐과 실내 생활용 짐을 목록을 만드십시오.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대충 볼륨이 나오잖아요. 그 볼륨이 나오면은 차를 딱 볼 때 그 짐들이 다 들어가지는지를 체크를 먼저, 이게 넘버 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실내용 짐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야외용 짐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실내용 짐과 야외 짐은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지와 뭐, 예를 들면 뭡니까? 비 오는 날 캠핑 갔다 오면 왜 됩니까? 텐트에 물이 줄줄 흐르죠. 그죠? 그걸 갖다가 뭡니까? 실내용 짐하고 같이 놔두면 큰일 나죠. 일단은 텐트 철수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텐트하고, 그 다음에 텐트하고 의자에 물이 줄줄 흐르고 진흙덩어리가 돼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실내에 놔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얼핏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 다 보면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실질 디테일에 딱 들어가면은 뭡니까? 황당한 게 굉장히 많죠. 이게 책 보십시오. 실제로 가보십시오. 실제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 하부 수납 공간이 제가 보면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고, 이 높이가, 그 다음에 3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거는 없습니다. 스랍 구조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랍 구조를 만들어버리면 30cm가 아니라 또 20cm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하부 수납 공간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핑카 전시회에 가지고 보면은 대부분 이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죠? 그 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도. 짐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런 구조도 또 있습니다. 어떤 구조도 있냐면은, 뭐 이런 차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예 통째로 뭡니까? 반반하게 전체를 침상으로 만들어버린 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렇게 된 거죠,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보면은 이제, 평소에는 뭡니까? 여기서, 이 경우는 보면은, 여기 혹은 여기를 뭡니까? 싱크대로 테이블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테이블이 될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때는 뭡니까? 잘 때는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전체가 정말 광활한 침상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여기 밑에 이제 그 대부분 여기는 이제 그냥 수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요리나 등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짐 넣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 내부 짐을 넣으려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닥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캠핑카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배터리 용량과
공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시동 히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뭐 무시동 히터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에어컨. 아, 무시동 히터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배터리 및 전기죠, 그죠? 배터리 및 전기. 용량과 설치 위치.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절대로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장비들이 절대로 실내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대부분이 얘들을 어디에 넣어버리냐면은 하부 수납장에 넣어버립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심지어는 무시동 히터도 하부 수납장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허다까지는 아니고 꽤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 및 전기, 배터리하고 전기, 그 인버터 이런 거는 거의 아마 업체들 한 3분의 2가 하부 수납장에 넣어버립니다. 자, 그래도 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부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납장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뭡니까? 배터리가 다 들어가 버린 거야. 배터리, 인버터 여기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작업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예상하기 굉장히 수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 넣을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집 넣을 데가 없는데.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업체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체들이 불리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불리한 얘기. 불리하게 이제 그 소비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는 세 가지는 전부 이 공간을 다시 말해서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공간 안에. 이 안에는 일체 들어오면 안 돼요. 일체. 왜냐하면은 그게 없어도 이 공간이 좁아요. 그게 없어도 이 공간이 좁아요. 침상 나와야죠. 그 다음에 싱크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실내 수납용 공간이 있어야 되죠. 실외 수납용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걔들마저 들어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원래는 오늘 스타리아를 오늘까지만 하고 스타리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운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해가지고 왜냐면 정답을 가르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만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해결책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제 차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왜 지금 현재 제 차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리고 제 차를 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미리 살 때 저는 이게 이미 다 점검했어요. 해가지고, 유일하게 만족하는 유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이 지금 현재 차를 샀습니다. 심지어는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는 제 스스로 좀 개조와 보강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봐서는 스테레아 캠핑카 중에서는 거의 완벽한 차량입니다. 큰 차. 그래서 제 차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지금 오늘 얘기했는 부분 내용들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체 선정할 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첫 번째 루프탑을 보시고, 루프탑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뭡니까? 짐을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하체 보강을 했을 경우에 2m 10 안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침상에 뭡니까? 천정고가 900이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안 되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다시 못 앉아 있습니다. 못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침상 하부 수납 공간은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서랍 형식으로 돼야 되고, 그 서랍의 내부 수납 높이는 반드시 400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침상은 절대로 뭐니까 침범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뭔가 싱크대 이런 게 있으면은 1인용 차량이 됩니다. 이 둘이 못 있습니다. 절대로 못 있어요. 절대로 못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차도 간혹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전체를 갖다가 싱크대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차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이러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차의 문제는 뭐냐. 짐 실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짐 어디 있습니까? 짐 실을 데 아예 없어요. 이 차는.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얼핏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짐 실을 데 전혀 없어요. 그냥 혼자서, 여성분 혹은 혼자서 그냥 가볍게 차크닉을 나가고 그냥 가볍게 그냥 차박 간단하게 하고 오는 경우는 뭐 대부분 구조가 그 정도로 만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운행하다 보면 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짐들은 다 필요한 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계 캠핑을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럼 텐트 있어야 될 거면 의자 있어야죠. 테이블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니까 페니트 하나 들고 와야 될 겁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넣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 차를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스타리아 캠핑카의 모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